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건 어쨌든 또 끝나고 나면은 뭐 시원섭섭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또 한마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원섭섭. 나름 시원한 쪽이 더 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섭섭한 쪽이 또 더 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나름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나름 난도를 또 한번 또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우리 2023년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뭐 작년하고 놓고 비교해 본다면 어땠을까? 라는 거죠. 이것이 또 이제 바로 이제 곧 있을 지방직하고의 또 관계는 또 어떨까? 이제 그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거죠.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출제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출제하고 있다. 2015년 이전, 즉 다시 행자부에서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기 이전에 행자부에서 출제했는데요. 그때는 국가직과 지방직 출제하는 사람이 좀 달랐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스타일이 좀 달랐다. 그래서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를 좀 별도로 해서 나름대로 문제 차이점을 우리가 별도로 좀 익혀서 각각의 맞춤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보면 국가직과 지방직은 아마 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마 국가직을 내려 이제 그 출제위원회 들어가서는 한꺼번에 지방직까지 출제해놓고서 그냥 동시에 출제하고서 나오지 않느냐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국가직 시험은 작년에 출제한 사람 그 사람이 아마 그대로 내지 않았는가. 일단은 저는 항상 그러니 한 사람이 낸다. 그것이 아주 정확하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빈칸 두 문제잖아요. 작년에 빈칸 두 문제, 작년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말입니다. 작년 혹시 뭐 그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사한 옷을 입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제 남한테 기부를 하더라도 더 많이 기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유사하게 옷 입은 사람 서로 또 유사한 옷에 옷 입은 사람도 끌리고 뭐 이런 거와 같은 그런 지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두 개나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또 그러니까 빈칸 문제 두 개가 하나는 유니파이 들어가는 거, 하나는 유니폼 들어가는 거. 이것도 거의 뭐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좀 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문제가 너무나 작년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난도와 비슷하게 좀 출제되지 않았는가. 특히 내용 일치가 상당히 이번에 좀 쉽게 좀 나온 편인데 작년에 내용 일치가 상당히 좀 쉽게 나왔었던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좀 사실이 있었죠. 그리고 지문길이 좀 짧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좀 이번에도 좀 그랬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경향을 보였었고 난도 좀 비슷했다. 그럼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인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조금.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아마 그런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난하게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지방직하고 연결되는 것도 어떨까? 제가 여러분 총평에도 썼습니다만 그럼 지방직 어땠을까? 이제 이번에 이제 국가직 보고서 이제 지방이 어땠을까라는 걸 제가 총평에다가 나름대로 좀 예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어휘 문제 보게 되면 어휘가 제가 여러분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게 안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치사하게 어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바로 글을 진짜 글을 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물어보는 쪽으로 다 좀 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전히 변함없이 쉽게 나왔었다. 그렇다면 지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지방적으로 쉽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방직을 조금 더 어렵게 내려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지방직에서는 조금 더 어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로 지방직을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놓고 본다면은 어휘의 난도는 약간 중정도. 지금은 뭐 상당히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말이죠. 중정도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좀 더 어렵게 나오지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시험에서 그동안 누누이 나왔었던 거 그런 차원에서 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나왔었던 거,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출 어휘를 조금 더 여러분 신경 써서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조금 더 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휘도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것도 괜찮다. 문제를.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는 단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정답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라는 거, 바로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문제에 좀 적응하는. 그러니까 다시해서 우리가 이제 어휘 같은 것도 꼭 동의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동의어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맞게끔 의미를 바꿔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 중간 정도. 그러면서도 약간 문제를 좀 많이 보면서 문제 적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나름대로 가볍게 조금 어원이 조금 접근이 돼줘야 되는. 특히 이제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립니다. 부정의 접두사나 부정의 접미사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부정의 접두사나 부정의 접미사 들어가는 바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저는 계속 말씀드린 건 지금 뭐냐,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대로 나름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 왜 어렵게 되지 않느냐 하면 말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의 접두사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의미, 즉 근본적 의미에서는 큰 변화가 없이 단지 부정을 붙였을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여러분 의미를 확장해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 이런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해서 중간, 그러면서 약간 좀 어원 정도, 그런 가운데서 부정 접두사, 부정의 접미사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여러분 아장내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국가직 대비로 아장내기 했는데요. 국가직 대비로 아장내기를 했었는데 바로 국가직 대비했었던 여러분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방직 대비로다도 또 할 겁니다. 이때는 자료가 별도로 제공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직 때 이미 그 자료는 정리해서 드렸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될 겁니다. 문제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신다면 국가직 아장내기에 있는 자료, 거기서 문제 플러스 지방직 때 하게 될 바로 그 문제, 요 정도면 더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나이퍼 보시면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빛을 많이 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있는 문제들 중심으로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다. 문제들 중심으로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다. 특히 나름대로 난도가 좀 있을, 뭐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약간 좀 이런 거 아까 그랬잖아요. 문제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어원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문제도 필요한데 요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요걸로 여러분들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스나이퍼 여러분 기필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자, 그 다음에 수거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어휘 수거 다 포함해서 말씀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생활영어. 요번에 이제 생활영어는 크게 두 가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용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요. 관용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 순수한 그냥 대화 흐름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번에 여러분 나름대로 관용 표현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좀 특이하게 바로 세 문제가 나왔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휘 수거 포함해서 이것이 네 문제가 나왔고 이것이 세 문제가 나와버렸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관용 표현이 두 개 나왔죠. I don't buy it. 그리고 a piece of cake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두 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화 흐름과 관련해서 한 문제가 나왔죠. 여전히 좀 이것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여러분도 또 한다라기보다는 좀 조금 의외로 이번에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좀 생활영어 하나씩 틀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좀 저기 한다면은 좀 문제를 요것도 대화 흐름, 특히 대화 흐름에서 여러분들 거기 있었잖아요. 오후 내내 걸린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있었는데 좀 문제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관용 표현 어떨 것이냐라는 건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나이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스나이퍼에 다 들어 있으니까 요걸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스나이퍼에서도 문제 좀 많이 드렸으니까 요거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대화의 흐름, 즉 다시 그래서 대화의 내용 전개,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대화를 먼저 읽어보는 거.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정답이 뭘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대화를 좀 읽어서 일단 흐름을 자꾸 잡아나가는 그러한 훈련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작 포함해서 세 문제가 이번엔 나왔었죠. 영작 포함해서 이번엔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문제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전형적인 그 틀, 전형적인 문법, 전형적인 어떤 틀과 관련한 그런 문법이 나왔죠. 작년하고 너무나 똑같게 나와버렸어요. 작년에 너무나 똑같게 나와버렸습니다. 워낙 또 그리고 쉽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약간 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요하는 그런 문제들, 이것이 조금 지방직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국가적 지방직 놓고 봐서 지방직 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휘 생형은 여러분들 뭐 더 어렵게 나온다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휘나 문법에서 조금 더 난도가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가운데에서 단순하게 여러분 뭐 가령 이번에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든지 말이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뭐 분사 문제 내는 거, 뭐 이런 전형적인 틀, 뭐 배수 문제 이런 거. 뭐 이번에 보면 솔직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동안 했었던 거 진짜 완벽하게 다, 진짜 100% 나왔다고 과언이 아닌데 말이죠. 그것도 뭐 그냥 한 거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제가 여러 번 진짜 여러분 문제로 전달해 드리고 했었던 것들로, 특히 이제 새벽 모의사 때는 뭐 거의 다 했었죠. 다 했었던 바로 그런 것들이 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나왔죠. 근데 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좀 나오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동사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동사 중심이라는 것은 자동사, 타동사 그러면서 이게 동사의 어떤 쓰임과 관련된 이런 정확한 분석, 이것이 좀 필요치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죠. 이것을 여러분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464 가지고 좀 하라. 제가 항상 마지막까지 464는 반드시 좀 보시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죠. 전형적인 틀이라는 것도 물론 464를 통해서 여러분 갈 수 있겠고요. 전형적인 틀 속에서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스나이퍼로 충분히 여러분 이것도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게 되면 마지막으로 스나이퍼와 464 같은 것들은 반드시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직은 이것이 문법 면에서 상당히 또 여러분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말이죠. 문장 속에서 찾아내주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쪽이 될 텐데요. 독해 쪽. 자, 독해 쪽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독해 능력, 해석 능력이 좀 필요했죠. 독해 능력, 해석 능력이 좀 필요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하는 스킬, 이것이 필요하다. 독해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분석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라는 것은 독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해석이라는 것은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직보다는 지방직 좀 더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놓고 보게 되면 말이죠. 어휘가 조금 어휘가 조금 난도가 있지 않을까. 문법에 좀 더 난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서 독해가 좀 더 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정확한 해석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로 낼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이라면 문법을 기반으로 한 해석, 이게 진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단어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쥐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하라. 가령 제가 여러분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첨삭 독해라든지 바로 이런 거 한번 여러분 샘플이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석할 때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되는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여러분들 남은 기간 뭐 한 달 내로 보름 내에서라도 여러분들 보는 눈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지식이라든지 머리가 들어있는 양 이런 것 등은 상당히 지금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을 써먹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 속에서 그것을 문장 속에 정확히 찾아서 정확히 해석할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접근하는 태도만 조금만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그 정확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독해 능력 문법 기반으로 해서 바로 뭐다? 정확성을 좀 더 높여주라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스킬, 이걸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또 다시 여러분 스나이퍼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나이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나이퍼 이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아장내기 때 제가 국가직 아장내기 때 독해 각각의 유형마다 여러분들 각자 푸는 그런 요령을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스나이퍼가 이것이 우선은 먼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유형별로 여러분 접근하는 것, 바로 그것을 제가 진짜 그야말로 유형별로 정확하게 정리를 좀 아주 세밀하게 해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해석, 그러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뭐다? 스킬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방직을 대비해서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 전반에 걸쳐서 꼭 같이 가주셔야 될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새벽 모의고사입니다. 새벽 모의고사 반드시 해주시게 되면은 특히 여러분들 새벽 모의고사는 몇 월 거서부터 제가 2023년 대비를 해서 작년 9월서부터 아마 여러분 강의를 했을 거예요. 작년 9월서부터 강의를 했는데 언제 저것부터 할까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요. 가급적이면은 뭐랄까 처음서부터 좀 했었던 것을 지금은 좀 되면은 하루에 한해 번 정도씩은 좀 풀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국가직에 나와서 여기서 했네, 여기서 했나, 이거네, 이거랑 비슷하네, 뭐 이런 식의 아마 느낌을 좀 많이 갖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새벽 모의고사 반드시 같이 가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스나이퍼, 그리고 464, 그리고 새벽 모의고사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보완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정리는 이제 아장내기 지방직 대비로 여러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좀 같이 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휘 조금 더 난도 조금만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문법 좀 더 분석해봐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독해 정확성을 기반으로 해서 반대 스킬을 적용시켜라. 바로 요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해석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얘기한 것처럼 독해 기전에 첨삭 독해처럼 하나씩 분석하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문법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서 스킬해 주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나이퍼. 바로 이것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시험은 뭐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공부 양을 요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앞으로만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거 놓쳤던 거 그런 것을 호주머니 넣고 내 걸로 내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알어 하고서 넘어갔었던 그런 우를 좀 범한 것 그런 것만 여러분 잡아주신다고 한다면 뭐 우리 시험은 충분히 여러분 고득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번에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처음에 뭐 언론에서도 나왔었고 말이죠. 좀 그러다 보니까 고민했었는데 별거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직도 뭐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신 가지고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여러분들 결정 내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으면은 여러분들 저희한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밴드 있습니다. 한덕현 제니스 영어 팸이라고 돼 있거든요. 검색하셔서 거기 오셔서 여러분 상담 한번 저희한테 신청 한번 해주시면은 직접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계계에 맞춰서 앞으로 대비해야 될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춤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뭐 이 단어가 여러분 첫 문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상 조금 쉽진 않죠. 워낙 쉬운 것이 워낙 글 속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는 것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기본 어휘다. 이거는 기본 어휘가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중에 상기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 중에도 상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친밀하다는 얘기죠. 친근하다는 얘기죠. 가깝다는 얘기죠. 요즘은 여러분 인티미시라는 단어는 조금 조심해서 써줘야 돼요. 특히 이성에 대해서 쓸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의미로 좀 많이 씁니다. 약간 성적인 그런 면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데 사실상 조금은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사실 현재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원래 친밀한, 친근한 이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들어오면 긴밀한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긴밀하다, 가깝다는 얘기죠. 정답 2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본 어휘 이렇게 되는데 기본 어휘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흔히 얘기해서 수능 어휘 뭐 그렇게 해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설마 이거 틀렸다는 사람 내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금 이번에는 약간은 좀 왜 걸렸을까? 라는 좀 그런 생각. 나머지 보기 좀 어떻게 nosy, close, outgoing, considerate 자 이래버렸는데요. 전혀 일반 노직 저건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었죠. 청결하게 좋아하는 이라는 얘기죠. 저런 단어를 여러분 보기로 낸 것도 조금은 신경 쓰실 필요도 사실상 있다.
쉬운 듯하면서도 저거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코? 뭐 이렇게 돼버리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것도 제1, 제2의 의미가 있는데 요즘은 제1의 의미보다는 제2의 의미를 많이 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2번의 close다. 이렇게 해서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지만 조금 더 문맥에 맞는 그런 의미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가까운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가까운. 거리상으로 가까운 것도 우리가 인티메시라고 이런 표현에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기본 어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 어휘지만은 요거는 바로 뭡니까? 우리 시험에서 플러스 바로 뭡니까? 빈출 어휘가 되는 거죠. 뭐 상당히 이것은 여러분 많이 나왔었던 놈이 되는 거죠. 인사이선트입니다. 끊임없는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네.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 물론 여러분 이것은 뭐 기본 어휘이기 때문에 그 어원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부정의 접두사 들어갔죠. CS가 들어갔죠. 이게 바로 뭐냐면 stop이라는 뜻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게 부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그대로 바로 지방직에서도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거는 굉장히 쉬운 단어 나와버렸지만은 지방직에서는 조금은 여러분 좀 더 생각해주는 그런 문제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 거는 가령 우리가 이제 웨이버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흔들리다,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unwavering, 요건 흔들리지 않는, 그죠? 흔들리지 않는. 아주 흔들지 않는 거니까 아주 단호하고 결심이 굳고 말이죠.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unwavering 이런 거. 아니면 플래그 깃발에다가 이거 뭐 사실상 동요라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unflagging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깃발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결심이 굳고 단호하고 뭐 이런 것의 의미, 그죠? 아주 꿋꿋하고 이런 의미를 가진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거. 이런 것이지 않을까. 뭐 inextricable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때 원래는 이것은 말이죠. 분리해낼 수 없는 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inseparable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inseparable, inextricable 그랬는데 inseparable 요걸로 좀 정답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것도 사실상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할 때 써주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써주는 건데요. 이거 상당 정답 inseparable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요게 바로 이제 바로 제거하다, 얽히고 설킨 것을 빼내다, 빼낼 수 없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도 부정의 접수가 들어가 있는 거, 요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여러분 아시죠? 아장내기 때도 제가 정리해서 드렸었고요. 그리고 스나이퍼에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3번입니다. 네, 홀드업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올해 동사구를 얘기를 하면서 2023년 대비를 말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것이 아마 이것이지 않을까. 연기하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제 강의를 조금이라도 들어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워낙 많이 말씀드렸었던 거 hold off 또는 hold over 바로 요거 연기하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연기하다, 연기하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기하다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한다면 포스폰이에요. 포스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답 4번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because the pandemic, the government had to hold off the plan 그랬습니다. 정답 4번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단 말이죠. 조금 4번 중에 솔직히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서스펜드라는 것은 물론 하던 것을 중간에 매달아놨다는 얘기입니다. 펜드가 PEND가 바로 매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언제든지 이제 다시 여러분들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중단하다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건데요.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서스펜드 자체도 여러분 연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연기하다 이제 바로 그런 의미가 좀 있긴 있는데 했었다라고 하는 서스펜드보다는 서스펜드 썼을 때 여러분 중단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죠. 근데 여기서 회사는 말입니다. 바로 뭡니까? 계획을 연계해야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중단해야 됐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죠. 물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서스펜드 자체는 중단을 완전 스탑 이런 의미는 아니고 서스펜드의 경우는 그거라기보다는
약간 일시적 중단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곧 다시 재개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 단어가 서스펜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포닝하고 이제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저걸 줬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아쉽다. 조금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그 사실 따지면 지상 최대 여러분 동의어 사전 시서로스 사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홀드 어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스펜드는 동의어로 안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물론 저거 유의어가 또 이제 나오기도 있었습니다 말이죠. 조금은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4번 이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다.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여러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아작내기 그리고 스나이퍼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쪽으로 갈 것이다. 네, 자, 바로 그렇게 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입니다. abide by입니다. abide by라는 건 원래 지키다 준수하다라고 해서 keep이라든지 말이죠. 아니면은 뭐 아주 뭐 전형적으로는 observe라든지요. 그죠? follow라든지 뭐 지켜 준수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나와버리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감내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바로 1번 accept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감내하다. 그래, the new regional governor said he would abide by the decisio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이죠. 고등법원의 판결을 준수할 것이다. 준수하는 것이가 결국 받아들인다 이렇게 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별로 달갑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거. 요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abide by 그대로. 여기서 이제 accept라고 썼는데요. 요것에 여러분들 동의표는 resign oneself라고 있습니다. resign 사임하다라는 단어잖아요. 요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지켜서 준수하다가 아니라 말이죠. 요것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갖다 resign oneself라고 합니다. 참고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abide by라는 것은 여러분 동사구, 제가 여러분 원데이 동사구라는 책에 보게 되면 1번 첫 번째로 나오는 거죠. abide by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아장내기에서 아마 제가 hold of, abide by 둘 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까 보셔도 incessant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자, 기본이 되는 동사구였습니다. 기본이 되는 동사구였습니다. 5번입니다. 5번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지금 보시는 바에 가목적어죠. 요거는 이제 가목적어 요걸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MFTBC 진짜 변함없이 나와버리는 것이 되어버렸죠. 변함없이 나오는 겁니다. 20입니다. 그다음 목적 보호가 나왔죠. 진목적으로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버렸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뭐 이거는 워낙 여러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려 믿습니다. M이라는 게 바로 뭐입니까? 메이커 되는 거죠. find입니다. T는 think입니다. B는 believe가 됩니다. C는 consider 이렇게 되고 있죠. MFTBC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가목적 있은 거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시입니다. 아규동사가 대체로 받는 거죠. 물론 저기에서 대선 접속사입니다. 이하가 완전하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네. 완전하죠? 네, 완전합니다. 그래 저것은 원래는 뭐였겠습니까? 저놈은 원래는 여러분들 이것은 뭐 제가 워낙 또 자주 말씀드리는 놈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아규 동사는 바로 대절을 받죠. 바로 대절을 받는 동사가 수동이 되면 바로 가조 it을 써서 바로 수동으로 만들죠. 이리지 아규도 대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죠? 요것이 됩니다. 바로 대절 받는 동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가 대절을 받는 데에는 뭡니까? 지금처럼 바로 대절을 받는 동사, 이런 것도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다음에 목적어를 쓴 다음에 대절 받는 동사도 있죠. 그죠? 목적어를 쓴 다음에 대절을 받아주는 동사가 있죠. 그런 것을 따라 우리가 이제 remind라든지요, inform이라든지요, convince라든지요, 그죠? 그리고 assure, 바로 요 동사. 요 네 개 동사가 가장 흔하게 여러분 출제되는 그런 동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목적어는 사람이죠. 항상 목적어 대절에서 이때 목적어라는 것은 반드시 에게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식 해석이 돼버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서 얘가 만약 수동이 된다면 이 사람이 주어로 나가겠죠? 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만일에 나온다면 이것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잠깐 정리해 드려봤습니다. 자, consider란 동사가 나왔습니다. 뭘까요? 더군다나 콤마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대사를 보면 여기 biomedical view가 여기가 주어고요. 어부섭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as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관계대명사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biomedical view가 주어이고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걸리는 동사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view가 바로 뭡니까? 단수죠. s입니다. 결과적으로 3번은 바로 이것은 바로 무슨 문제가 됐다? 수의 일치 문제가 됐다. 작년에도 여러분 수의 일치 문제 나왔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수의 일치 문제. 그래 작년하고 너무나 문제가 똑같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작년과 재작년 문제만 여러분 제대로만 좀 보셨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랬었죠. 기출문제 볼 때 2022, 2021년 열심히 보시고 21년 거를 시험장에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작년과 바로 재작년에 있는 문법들이 거의 그대로 나와버린 문제다. 바로 그거라 볼 수 있습니다. 수의 일치입니다. 항상 주하고 동사가 멀어지게 되면은 바로 수를 확인하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바로 요 구조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수를 맞춰줘라.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뭡니까? 바로 부사 쓸까요? 아니면은 형용사 쓸까요? 라는 그런 문제죠. 부사 쓸까요? 형용사 쓸까요? 항상 부사 나왔을 때 혹시 형용사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형용사는 부사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동사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부사 쓰면 옳습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출제 영역이고 말이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해설하는 가운데에서 여기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법들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지방지어서도 한두 가지 이상이 그대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국가직 출제하는 분이나 지방직 출제하는 분이 거의 똑같다. 작년하고 너무나 똑같게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여러분들 올해 나왔었던 국가직 지금 분석하고 다시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지방직 보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1번에서는 출제 영역이 여전히 수동이죠. 변함없는 수동이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수동을 생각했을 때 바로 뭡니까? 첫째, 어사이먼트 과제와 임무와 예상화된 관계 수동이죠. 그리고 바로 제출화된 관계 이것도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수동이 되겠습니다. 모든 과제는 말이죠. 제 시간에 바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B 플러스 PP, 이것도 B 플러스 PP 됐습니다. 옳으냐라는 얘기입니다. 옳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바로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수동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더불어서 같이 얘기한다면 분사 문제 더불어서 나오게 돼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번. 빠르게 쓰였습니다. 2번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시제 문제 아니면 표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또 나왔네요. 진짜 변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변함없이 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자, 우리 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hardly, scarcely 바로 요것이 바로 had, pp 사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when 그리고 before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 과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no sooner도 있지 않습니까? no sooner 그리고 pp 그리고 이건 than 하나만 쓰는 거죠. than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 과거. 일단 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거 부정부사가 앞에 나오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나올 수가 있죠. 그래버리면은 아시는 것처럼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도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보실 땐 두 가지. 첫째, 바로 뭡니까? 하들리하고 왜라고 만난 거 좋다. 그리고 도치된 것도 옳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완료 썼고 여기는 과거 쓴 옳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요것을 여러분 틀리게 된 것이 그동안 두 가지 방법이었었죠. 가령 요것을 과거 완료가 아닌 현재 완료 썼다라든지 아니면 뜬금없이 여기다 과거에 did 썼다라든지 바로 이런 식 출제한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로 동사의 시제 형태까지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뭐하자마자 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또 명사지만은 또 뭐하자마자라는 그런 접속사 기능하는 것이 있죠. 더 모먼트 있고요. 더 미닛이 있고요. 그리고 더 인스턴트도 있고요. 그리고 인스턴 틀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틀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immediately 얘네들은 지금 부사죠. 부사지만은 얘네들은 다음에 주어 동사를 받아버리게 되면 이게 바로 뭡니까? 뭐마자 마자라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as soon as 바로 요 의미를 갖는다. 요것이 돼버립니다. 이때 여기서 조심할 것은 immediately, directly, instantly라는 것은 본래 부사로서 즉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혹시 이것도 즉시라는 에런스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더 moment, the minute, the instant, instantly, directly, immediately는 말이죠. 명사, 부사지만은 주어 동사를 받을 때는 접속사 기능을 가질 수 있지만 얘는 부사 기능밖에 없죠. 따라서 에런스가 바로 뭐마자라는 그런 접속사의 기능은 없다라는 거 요걸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정리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십시오. 3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3번은 우리가 이제 출제 영역으로 여러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동사의 영역이 되는 거죠. 나오지 않겠는가? 제가 여러분들 그 말씀 누누이 또 드렸었던 것이다. recommend가 여러분 대절 받을 때는 동사 원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recommend가 대절 받아서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안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명령 그리고 요구 동사 대표적으로 요놈들이 되겠죠. 얘네들이 대절을 받을 때에는 바로 대절 속에 동사 원형 온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recommend가 바로 여기 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원형 썼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출제 영역은 요놈은 분사가 되고 있죠. 요놈은 분사가 되고 있습니다. 분사 두 가지가 있죠. 우선 첫째, 작년에 나왔었던 거 마찬가지 구조를 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는 바로 뭐였습니까? 다리를 꼬은 채로라고 했을 때 with the legs crossed가 돼야 되는데 with the legs crossing 이렇게 줬었죠. 바로 주어 다음에 똑같이 구조를 줬습니다. 똑같이 구조로. 진짜 여러분 작년에 한번 그때도 보기가 4번이네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내가 지금 문장 기억 안 납니다만 바로 주어 주고 아까 얘기한 with the legs crossing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죠. 다리와 꼬다의 관계는 수동이니까 crossed라고 해줘야 되겠죠. 바로 여기에서는 지금 with 요 명사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는 수덕이라는 pp를 썼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연필 끝과 꽃다의 관계는 능동의 수동이죠. 그래서 pp에 과거분사 쓴 거 옳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으로 얘기하자면은 뜬금없이 작년에 여기다 스티킹 뭐 이런 식으로 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건 바르게 썼고요. 뒤에 여러분 사역동사 해부가 나왔죠. 사역동사 해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사역동사 보시게 되면 사역동사 해부는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요. 이다음 원형 나올 수 있고 pp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사역동사 요 해부라는 놈은 바로 ing도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요놈하고 의미 관계가 수동일 땐 pp를 써버리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과 리무버의 관계 수동입니다. 리무브드라고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각각을 여러분 지금 출제 영역을 말씀드렸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뒤에 나오는 지방직에서도 이런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출제 영역을 여러분에게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왜 내 고양이는 말이죠. 내 고양이 나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고양이 나이의 3배다. 배수가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제가 새벽 모의고사라든지 진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정리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수 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배수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배수 조금 더 얘기해, 좀 더 넓게 얘기하자면 비교 관련 구문이 되겠죠. 그 가운데에서 여기선 배수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배수 표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수 쓰고 as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는 배수 비교급된 바로 이렇게 돼버리죠. 배수 비교급된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배수 as 쓴 거 문제 없습니다라는 것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불어서 여러분 좀 더 주고 싶었던 게 있죠. 지금 여기서 A하고 B가 뭡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사실상 따지고 본단 말이죠. 결국 여기서는 두 가지 물어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수, 즉 비교 관련해서 배수를 물었고요. 하나는 또 하나 뭘 물어본 것이냐? 대명사를 물어봤죠. 즉 다시 얘기해서 저기에서 보면 my cat이라고 해서 나의 고양이 그랬고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그의 고양이가 돼줘야 되겠죠. my cat, his cat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cat이라는 것이 아까하고 반복되니까 말입니다. 얘는 바로 뭐로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소유격 다음에는 대명사가 올 수 없습니다. 소유격 다음에는 대명사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격 다음에는 대명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소유
대명사라는 것으로 바꿔 써버리죠. 히즈의 소유 대명사는 바로 뭡니까? 히즈가 돼버리죠. 따라서 요거 바르게 쓰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1번 바른 것입니다. 2번은 우리는 그 일을 이번 달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전치사 문제가 되고 있죠. 글쎄요, 전치사 문제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전치사 문제 나오지 않겠는가. 2019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안이라는 전치사가 여러분 묻는 문제로 나왔었죠. 제가 짝을 이루는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수사를 동반한 동안은 for가 되는 것이고 수사 없이 기간 표시는 바로 during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까지라고 했을 때 until은 계속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by는 완료를 나타내 줍니다. 아시죠?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거는 언제까지 행위가 끝난다는 얘기죠. 즉 다시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끝낸다. 말이 안 되겠죠. 이달 말까지 끝내는 동작을 완료하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완료의 전치사 by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네,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전치사 바로 요 for during 그리고 until by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서 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때 좀 아까 여러분 기간의 전치사 바로 그죠? 여기에 정확히 뭐 여러분 저기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사를 동반한 동안 즉 바로 수사를 동반한 기간에서는 for를 써버리는 것이죠. 요것이 되는 것이고요. by라는 것은 요것은 바로 뭐냐? 요것은 차이를 나타내주는 전치사가 있죠. 혹시 이거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령 그녀는 그보다 5살 많다 이렇게 되면 그녀하고 그녀의 나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5 years라고 해서 4, 5 years라고 하면 안 되겠죠. by 5 years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죠. 바로 그런 점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뭐로 유명하다라고 했을 때 for를 쓸 거냐, as를 쓸 거냐 이제 이것이 돼버리죠. for를 쓸 거냐, as를 쓸 거냐.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 알려지다, 뭐뭐로 기억되다 이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이때 as라는 것은 다음에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있는 주어와 equal 관계가 나오는 것이고요. 요 놈은 목적을 받는 것으로서 이건 equal 관계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가수로 유명하다, 가수로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그녀하고 가수는 equal 관계니까 이때는 as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녀가 그 노래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그녀하고 그 노래가 이퀄 관계가 아니죠. 일단 for를 써버리는 바로 이런 문제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네, 자, 이 시간은 기본 이론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라도 지방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옆에라는 놈이고요. beside는 뭐뭐 이외라는 그런 요 의미, 요 차이가 또 있죠. 바로 이런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바로 이러한 서로 대비가 되는 그런 전치사 물음이 있었다. 대비해서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녀는 이틀에 한 번 머리를 감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3번에서 출제한 건 저것은 우리가 보통 대명사 파트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죠. 대명사 파트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틀에 한 번. 글쎄요, 저는 이틀에 한 번이라는 저편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나 한 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every 기수 다음에는 복수명사 나온다 그랬죠. every 기수 다음 복수명사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every 다음에 서수 나오면 단수명사 이렇게 쓴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every 서수 단수명사는 거의 쓰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4년에 한 번 하면 every 4 year 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요거 s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틀에 한 번이라고 하면 every 2 days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every 2 days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every 2 days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의 관용적으로 해서 every other day라고 쓴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every other day 바로 요것이 되겠습니다. 이틀에 한 번 요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특히 여러분 새벽 모교사 같은 거 들으시다 보면은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까 아마 나올 겁니다. 더불어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너는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하여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게 낫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접속사죠. in case 요것이 옳으냐라는 것이죠. in case. 제가 여러분 또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특히 우리 영작에서는 말이죠. 영작에서는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바로 우리말과 맞게끔 반영을 했는지를 꼭 확인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in case. 바로 이것이 접속사서 뭐뭐할 경우에 대비해서라는 것이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2019년에도 여러분 출제가 됐었던 바로 그런 놈이라고 좀 봅니다. 그때도 맞는 보기로 나왔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서 더 말씀드립니다만 in case of라는 표현도 있죠. 이것도 뭐뭐 할 경우에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더가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뭐뭐 할, 즉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가 아니라 뭐뭐의 경우에. 가령 한 선생의 경우에 그러면 in the case of Mr. 한 이렇게 돼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in case of 요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 그러니까 in case of rain이라고 한다면 비가 올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in the case of rain이라고 한다면 비의 경우에, 즉 다시 얘기해서 비로 말하자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말하고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일부러 바로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In the case of의 경우는 요건 뭐뭐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말이 된다. 요거를 좀 이렇게 해서 구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한번 구분을 이렇게 해서 의미를 좀 달리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8번 보겠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내용 일치가 되겠습니다. 내용 일치는 문두 두 문장, 문미 두 문장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요. 대강의 주제를 찾은 다음에 보기로 가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내용 일치면 워낙 쉽게 나와서 짧게 나왔고요. 쉽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문두 두 문장, 문미 두 문장. 특히 문미 두 문장의 힌트를 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드렸었죠. 특히 그런 가운데서 어조가 상당히 중요해진다. 어조가. 즉, 다 본문에서 부정으로 얘기했는데 혹시 긍정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긍정으로 혹시 부정으로 표시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는데요. 두 문제가 전부 다 바로 이거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조, 긍정, 부정, 부정, 긍정 이것이 돼버립니다. 이 밖에도 뭘 조심하자 그랬습니까? 이 밖에도 바로 비교 관련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인과관계와 관련한 것이 아니냐 요거 생각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는 혹시 순서가 혹시 바뀌지 일의 전개 순서 바로 이런 것 등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양보 표현 있는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용 일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꿔 쓰기에 여러분들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의, 반의 이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확인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게도 늘 말씀드리는 것 제가 문미 두 번째 문장 내에서 있을 것이라 했는데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 좋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부는 말입니다. hasn't 이거 부정이죠. 리뷰 데이터를 바로 조사하지도 않았고 정책을 바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보면 around 콜린입니다. 콜린에 관한 어떤 정책을 바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1990년대 말 이후로 말입니다. 자, 분명히 여기에서 이러지 않았다 그래 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콜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990년대 말 이후로 강조되었다.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검토도 하지 않았고 정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강조했다라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번에 문제 보시면서 아마 믿으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늘 문두 두 문장, 문미 두 문장, 특히 문미 두 문장에 힌트를 제시하는 것이 거의 70%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나왔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전히 내용일치입니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선 쓰지 않겠습니다. 꼭 기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본다면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A man chatted with his table mate with he knew them or not 그랬습니다. 그래 다시 얘기해서 그들을 알든 모르든 말이죠. 테이블 메이트입니다. 식사 친구들과 채트했다. 얘기를 나눴다라는 얘기죠. 그죠? 얘기를 나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는 바대로 뭡니까? 얘기를 나눴다라는 얘기죠. 알지 못하는 테이블 메이트와 말입니다. 커피하우스에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요거 마지막 문장하고 일치하죠. 여기는 알지 못하는 그랬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바대로 알지 못하는 바로 뭡니까? 알든 모르든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알든 모르든 그랬으니까 결국 모르는 테이블 메이트와 바로 대화도 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2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2분이라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죠. 2분은 심지어 조차도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가 아프리카에서 조차 존재했다 이렇게 나왔었단 말입니다. 본문에서 2분을 썼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내용 일치하는 이걸 뭐로 바꿔 썼느냐? also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뭡니까? 아프리카에서 도 존재했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아프리카에서조차도 존재했다는 얘기는 결국 아프리카에서 또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 2분은 also로 바꿔서 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해서 여기서 2분을 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모르는 테이블 메이츠와 얘기 나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알든 모르든 그랬거든요.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모르는 친구와 도 이야기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바로 도의 의미로 2분을 같이 집어넣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whether or not 이 부분을 바로 뭡니까? 2분으로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작년으로 기억됩니다만은 노예제도와 관련된 거 있었죠. 바로 그때도 2분과 also는 사실상 유효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물어봤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이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생활영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영어 문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활영어 빈칸입니다. 우리가 생영 바로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수업하면 늘 그런 얘기를 했죠. 거의 대개가 90%가 빈칸 다음 문장에 힌트를 주더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빈칸 다음 문장이 이게 힌트를 주더라. 기출은 말이죠. 그렇게 주더라. 변함이 없었네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Why don't you believe? 왜 믿지 않아? 그래요. 왜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앞에는 믿지 않는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는다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뭡니까? 관용표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I don't buy it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있는 고지고대로 믿지 않겠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나 그거 안 사가 아니라 I don't buy.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빈칸 다음 문장이 힌트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왔다? 관용표현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관용표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관용표현에 대한 대비, 물론 여러분 좋다라고 한다면 제 10끝이라는 여러분들 생활영어 책이 있죠. 거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거까지 보시기에 여러분 버거우시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그 스나이퍼에 있는 정도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I don't buy 관용표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똑같습니다. 생형입니다. 빈칸 다음 문제 힌트가 되는 것이고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사실상 관용표현은 아니겠습니다. 순수한 대화가 돼버리는 것인데요. 바로 다음이죠. 나 시간 없어. 그거 할 시간 없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할 시간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이 앞에도 뭐 시간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시간과 관련해서 보시면 정답 2번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오후 내내 걸려요. 오후 전체 시간이 걸려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내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랬더니 그거 할 시간은 없네요. 그랬습니다. 그거 할 시간은 없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는 뭔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바로 이거예요. 바로 뭡니까? 지금 가이드한테 바로 관광, 둘러볼 그런 곳, 좋은 데를 추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I'd like to go sightseeing downtown. 시내 구경 가고 싶어요. Where do you think I should go? 어디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I strongly suggest you visit the National Art Gallery 그랬습니다. Oh, that's a great idea. What else should I check out? 내가 다른 곳 체크해볼 만한 곳 있나요? 이런 얘기인데 꼭 여기서 should 해야 한다 이런 거보다는 말이죠. 당연히 그리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Where do you think I should go?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디로 가는 게 더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가 달리 무엇을 할까요? 달리 당연히 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무엇, 어디를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바로 뭡니까? 리버파크로 가이드 투어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후 시간이 걸립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럴 만한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되버린 거죠. 이 문제 틀린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네, 여기서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죠. 자, 13번입니다. 네, 13번 되겠습니다. 여전히 생형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형이 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요것을 이제 관용표현 중심으로 또 냈죠. 네, 관용표현 중심으로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내다, 잘 나가다, 이제 바로 잘 되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진 요 표현을 물어보는 거죠. 그가 드디어 히트무비에 출연했어. 걔 잘 나가는구나. 드디어 해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Let's call it a day.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걸로 그만하겠습니다. 3번이죠. birthday party. 아이들이 생일 파티 갈 거야 그랬더니 와우, so. 그럼 그것은 식은 죽 먹기였네. 말이 안 되죠.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라는 얘기죠. 아주 쉬운 것을 가리키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스냅이라고 하는 요것도 이런 말이죠. 식은 죽 먹기를 가리키는 것이 a walk in the park. 요것도 우리가 식은 죽 먹기 아주 쉬운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under the weather입니다. 이것도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었고요. 옛날엔 진짜 많이 나왔었던 표현입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관용 표현입니다. 대비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나이퍼나 10것 거기를 좀 살펴보시게 된다면 이 정도의 관용 표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목입니다. 뭐 제목뿐만 아니라 주제도 그리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어를 골라주는 일이다. 그리고 대개 핵심어는 반복될 것이다. 근데 이 핵심어는 반복되는데 말이죠. 반복이라는 것은 그걸 전반에 걸쳐 반복될 수도 있겠고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금 내가 써드리는 것, 특히 그동안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너무나 익숙할 겁니다. 너무나 익숙할 거고요. 만일에 이 수업을 지금 내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뭐야? 이렇게 일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제가 3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그동안 여러 문제 출제했을 때 접근하는 것, 바로 출제 유형 분석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반복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도하고 문미에서만 반복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글 전반에 걸쳐서 반복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핵심어라는 것은 반드시 반복, 그 단어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데 유의어끼리 또 묶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유의어로서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꼭 여기서 A 그래서 계속 A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A하고 비슷한 A 다시 나오고 A2 다시 나오고 A3 다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제목 문제 그리고 이어지는 주제 문제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해당되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결론입니다. 여기에선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은 non-verbal cues가 되는 거죠. non-verbal 어디 갔습니까? non-verbal 말로 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도 non-verbal cues 돼버렸었죠. 여기도 있네요. 그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핵심어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non-verbal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 이것을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죠. 이 문제 틀렸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너무나 해석에 치중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둘째, 해석이 정확치 않은 거죠. 그리고 해석도 정확치 않으면서 스킬도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는 이 문제 틀렸을 겁니다. 특히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저하고 상담 진짜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 분석을 잘하라. 제가 또 그런 말씀드리죠. 보기 분석을 잘하라. 우리가 보기 분석을 잘해줘야 되는데 이때 보기 분석, 즉 다시 해서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공무원 영어의 독해라는 건 핵어빠, 핵심어, 어조, 바꿔쓰기 셋 중 하나가 될 것이야. 핵어빠 이거란 말입니다. 핵심어, 어조, 바꿔쓰기 세 가지 관점에서는 보시는 거란 말이죠. 즉 다시 해서 보기를 분석했는데 이거는 각각의 보기가 핵심어가 다르구나 아니면은 어조까지 결부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한번 볼까요? 이건 야생 동물리가 되고 있죠. 그죠? 야생 동물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교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되고 있죠. 이건 non-verbal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되고 있죠. 그죠? 이건 non-verbal이 verbal cues가 되고 있죠.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핵심어 하나만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핵심어는 바로 뭡니까?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래서 non-verbal 이것이 들어간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핵심어 반복됐고 유의어 보시고 문도 본미 보시고 글 전반에 걸쳐서 보시고 말입니다. 좀 아까는 말이죠. 동일한 단어 non-verbal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번엔 사실상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문도 두 문장 정도까지만 정확히 해석해도 답은 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라든지 바로 생일 같은 휴일이라든지 뭡니까? birthday 생일 같은 바로 때가 있죠. 뭡니까? 장난감, 선물이 말이죠. 쌓이는 아이의 삶에 쌓이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딱 보면서 뭘까? 어디에 초점 맞출까? 바로 명절, 생일을 강조할까? 아니면은 장난감이나 선물을 얘기를 할까?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러한 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비의존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물에 대한 여기에서 바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랍니다. 저 things라는 썩을 놈은 해석하기가 참 더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일단은 순적 관계 되니까 뭔가 연결이 돼주는 건데요. 연결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물에 대한 건강한 비의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버렸습니다. 즉 다시해서 여기에서는 바로 뭡니까? 중요한 말은 바로 뭐냐? 사물에 대한 건강한 비의존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사물이라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 여기에서 앞에 있는 toys and gift, 요거를 여러분들 요거하고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hings를 사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건강한 비의존을 가르치는 것, 요것이 이 글에서 하려는 얘기다. 그럼 마지막에도 이 얘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끝에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 문장 보기 그러니까 말이죠. 만약 당시에 말이죠. 소지품, 소유물을 잃어버리거나 고장이 나버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possession이라는 말이죠. 소유물, 어가 들어간 것은 소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바로 뭡니까? 좀 아까 보셨던 사물, 다시 얘기하면 장난감, 그리고 선물과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서 소유물 이렇게 돼버립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A-A-A2-A3-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요걸 보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죠. 이것이 고장난 말입니다. 당신은 건강한 바로 뭡니까? 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명령문이 있을 때는 명령문이 그거의 핵심을 전달할 때가 많다. 바로 좋은 그런 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이가 말이죠. 다시 나오죠. 비애착의 태도를 develop, 바로 개발하기 시작하도록 말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은 바로 뭡니까? 비애착의 태도를 이렇게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뭔가 태도라는 말이 여러분 반복되고 있네요. 바로 요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 문두문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비애착의 태도, 이것이 바로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바로 비의존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보기를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어를 뭐로 잡을 것이냐. 이제 바로 그 점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보니까 아까 여러분 뭡니까? 요것이 포지션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토이라든지 기프트라든지 things라든지 그죠? 이런 것을 다 대피하는 말이 되는 거죠. 태도가 들어가 있죠. 건강한 맞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2번에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바로 뭐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장난감 공유하기 그랬죠. 이거 너무나 좁죠? 선물도 있었는데 왜 장난감만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어레인지 하는 거. 우리가 아까 본 거에서는 여러분 어레인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나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 돼버리죠. 이건 책임에 대한 얘기인데 어디로 보더라도 책임 얘기는 없었습니다. 따라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핵심어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답 1번밖에는 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요지입니다. 요지의 경우는 제가 또 그런 말씀드리죠. 요지의 경우는 주제하고 제목하고 조금 더 다를 수가 있는 것이 물론 일단은 말이죠. 요지라는 것도 중요한 말이 뭘까를 여러분들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전개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반복될 수 있다. 근데 아까 주제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반복이 조금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지 문제의 조금 난도가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있죠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반복될 수도 있다. 요것도 생각 한번 해줍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요지의 경우는 바로 뭡니까? 어조를 조심하라. 어조. 요지의 경우는 어조가 걸릴 수도 있다. 특히 보기에서 어조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라. 요지라는 것은 그런 뭡니까? 요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응? 싫다는 얘기야? 어쩌다 뭐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것이 바로 요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요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된 말입니다. 1번입니다. 이건 플러스가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놓고 보다 핵심은 praise, 칭찬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칭찬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네거티브 이펙트 가져온다 해서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어차피 미리 정답을 아니까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공문용은 세 마디인데 핵심은 어조 바꿔 쓰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praise만 반복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praise를 안 쓰고 바로 뭐 컴플리먼트를 바꿔 써버렸죠.
바로 그 점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조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글은. 그러니까 핵심어는 바로 칭찬.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 극복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뭐 어쨌든 플러스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어조 정답 2번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선 여러분 조금 더 눈여겨보실 부분은 그럼 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또 그런 말씀드리는 연구나 실험이나 조사, 통계 등등이 들어있는 문장이 주제문이 되거나 그 앞문장이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연구가 보여줬다 이런 말 나오죠. How you praise 여기 나오죠. How you praise 이거 나온단 말입니다. 연구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칭찬하느냐가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 발달에 그래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어쩔 모르겠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일단은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뭡니까? 아이들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영향 자체가 그럼 긍정이냐 부정이냐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praise 이걸 핵심으로 잡아주고 여기도 praise가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도 praise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조금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조 전체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 문장 여기도 프레이즈가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프레이즈. 즉 다시 얘기해서 연구, 실험, 조사, 통계 등등 들어놓은 주자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문이에요. 근데 요지는 그러면 어떻단 말이야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어떻다고 지나치게 하거나 지능, IQ에 집중해서 치중하게 되면 그것은 부정적일 수 있다. 바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바로 그 점 생각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분석을 어조는 잘해주기 바랍니다. 16번 되겠습니다. 자, 빈칸되고 있습니다. 자, 빈칸되고 있습니다. 빈칸. 자, 빈칸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빈칸은 결국 뭐와 주제와 관련해 있다.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빈칸 주변에 힌트 주더라. 그래서 빈칸 주변에서 정답이 될 말에 동의어 또는 유효 또는 반의어를 제시해 주는 경우죠. 이걸 통해서 추론해봐라 라는 것이고요. 특히 또 하나 바로 빈칸도 어조를 조심하라. 이때 어조는 보기의 어조도 중요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올해 나왔었던 이번에 나왔었던 것은 어조는 결부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문제죠. 동의어나 유효를 가지고 봐라. 물론 어떤 빈칸도 반드시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빈칸이 위치한 곳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빈칸이 위치한 곳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의 빈칸이죠. 마지막 문장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의 빈칸입니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물론 절대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의 빈칸을 줬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지문을 이해할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 원문을 검색해 보시게 된 말입니다. 요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쫙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라버렸다. 그러면서 빈칸 여기다 줬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이것이 바로 뭡니까? 힌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바로 힌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특히 또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올 잘 보십시오. 제가 또 그런 말씀드리죠. 수나 양적인 표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라는 것은 바로 하나로 뭉뚱그려 본다는 거죠. 모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본다는 거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유리폼이 되고 있죠. 저는 이거 보고서 바로 그냥 찍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해서 사실 한 문장을 더 봤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상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모두 다 전부 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쓰니까 하나같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앞부분을 볼까요? 앞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디네이트입니다. 여러분 코디네이트 조종하다는 얘기입니다만 얘가 바로 뭡니까? 통합하다는 의미도 있죠. 통합하다는 얘기죠.
바로 그들의 디지털 사이트를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통합을 한다 이겁니다. 통합하는 거니까 결국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겠죠.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코디네이터 이걸 보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가는 문제였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하단에 또 이제 하단에 이런 빈칸이 있을 때는 정만이를 몰랐을 때는 문두로 올라가 봐라. 왜?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하단을 빼놨다는 얘기는 문두가 주제문이 될 가능성 아니면 주제를 암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글은 The Need for Advertising Standardization for Global Brand 이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즉 다시 더 글로벌 브랜드의 광고 표준화의 필요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광고 뭐라고요? 표준화라는 겁니다. 표준화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또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힌트가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바로 그런 풀이법 전부 다 적용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문제다. 지문 자체는 사실 나름대로 조금은 난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말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힌트를 너무나 명확하게 많이 줘버렸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문제였었다. 자, 저는 이것을 흐름상 관계 없는 문장 고르기 이렇게 말씀드리죠. 관계 없는 문장 고르기. 이것은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 관계 없는 문장 고르기. 바로 이 관계 없는 문장 고르기. 바로 이 문제 접근법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두 가지다. 핵심어와 어조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이 문제 풀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바로 이 문제는 핵심어나 어조로 접근했을 때 어쨌거나 보통 두 개는 날아갑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보통 남아버리는데 그럴 때는 바로 뭐라고요? 주변을 봐라. 주변하고 연결되는 관계를 생각해봐라 라고 말입니다. 주변하고 연결되는 관계를 생각 한번 해봐라. 이번에 문제가 굉장히 이 문제가 쉬웠던 것이 말이죠. 이건 핵심어로 다 가는 문제인데요. 미리 여러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바로 사무 공간의 바로 밀집도와 관련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 공간의 밀집도와 관련된 바로 그러한 놈이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implying a big reduction in density space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지금 여기서 most employees want 정답은 3번이죠. 지금 이게 좀 안 맞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거 density죠. 주변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density죠. 그죠? density죠. 이것도 density죠. 그죠? density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뭐 있습니까? density 있죠. 근데 중간에 요런만 지금 3번만 없습니다. 그죠? 3번이 정답이 돼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핵심어로 가져오는 겁니다. density 다 있다란 말입니다. 바로 사무 공간의 밀집도를 가리키는 얘기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3번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변하고 연결시켜봐라. 만일에 이게 맞으려고 한다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뭐 이걸 생각한다든지 말입니다. 아니면 재택근무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지 이래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무 공간과 관련된 얘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density 있지 않습니까? 그죠? density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 1번은 근데 density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럼 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변에 연결시켜보라 그랬습니다. 좀 더 내용상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big shift와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이동,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으니까 그것이 새로운 규범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고요. 이건 내용상으로 간 것이고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단 말이죠. 다음 문장에 this cutback 이러한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삭감.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this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삭감 나왔잖아요. 삭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래서 1번은 주변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18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위치 문제 어디로 들어갈까요? 제가 이제 이것은 저는 자리 찾기 문제다 그런 말씀드리죠. 저는 이놈은 자리 찾기 문제다. 그랬을 때 주어진 문장 바로 여기에서 힌트를 찾거나 아니면 유사 내용끼리 묶는다.
힌트를 찾거나 유사 내용끼리 묶는다 그랬습니다. 힌트 얘기는 잠시 뒤에 순서 배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서는 바로 힌트로 뭘 제시해 버렸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 말이죠. 예상했었죠. 예상했었고 작년에는 저것을 순서 배열에서 했었다.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대명사가 있으면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나올 겁니다.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대명사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그 다음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에 그 대명사가 주어라고 한다면 얘가 가리키는 명사도 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각 문장의 주어만 여러분 잘 살펴보신다 하더라도 바로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번에 주어 보십시오. 리폼 단수죠? 틀려먹었습니다. 그죠? aspect 단수죠? 틀려먹었습니다. 바로 3번 뭘까요? 텍사스 셰리프입니다. 텍사스 보안관 보십시오. 복수죠? 네, 감사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 4번에 시티즌서 복수잖아요. 그럼 여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살짝 내용으로 가져야 되겠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비디오 카메라를 바로 장소에, 즉 불법 바로 월경이라고 하죠. 그 국경을 넘는 것입니다. 불법 월경에 의로 알려진 장소에 바로 카메라를,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디오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시민이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안관이 설치했겠습니까? 경찰이 설치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내용상으로 경찰이 설치했겠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선 아주 재밌는, 간만에 이걸 줬습니다. 간만에 재밌는 힌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설치했다. 시제죠. 시제가 과거입니다. 시제 과거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아장내기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시제 과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 했다 그랬을까? 그들을 앞에서 가리키는 명사, 그것도 분명히 과거에 썼을 거예요. 보십시오. 과거입니다. 요겁니다. 근데 바로 세리정스 요거는 뭡니까? 보시는 바 이건 뭡니까? 시제가 현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 형태상으로도, 즉 요게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4번에 과거 들어갈 수 없는 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힌트 찾거나 유사내용끼리 묶어라는 얘기인데 유사내용은 여러분 여기서 찾기는 조금 아까 간단하게 해석하시면 되는 얘기였었고요. 대명사 찾아주는 문제.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바로 뭡니까? 플러스 시제까지 활용하는 문제였었다. 자, 이번에는 순서입니다. 순서입니다. 조금 올해 이렇게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좀 했는데 조금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순서 결정할 때 힌트 찾아라 그랬습니다. 힌트가 바로 뭡니까? 더가 되는 거죠. this, 뭐라 그랬으면 these, that, 또는 those, such, other, 그리고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another. 바로 얘네들이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얘네들이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요겁니다. 그래서 힌트를 찾아라. 요것이죠. 힌트를 찾아라. 그리고 좀 아까 보신 것처럼 바로 뭡니까? 대명사가 있을 때는 바로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그 다음에 갖다 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런 것이 있어 얘네들이 데리고 있는 말이 반드시 앞에 있었다. 대명사 있을 땐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라.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힌트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유사 내용끼리 묶어라. 요겁니다. 유사 내용끼리 묶어라. 요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우선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못 봤을 것 같아요. 대시 데리고 있는 말 large. 그렇게 큰 면적, 그렇게 큰 지역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뭡니까? 그렇게 큰 지역, 그렇게 큰 면적 이런 게 나왔겠죠. 여기에서 여러분 정확히 대시라는 것은 large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얘는 뭡니까? 얘는 부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우리말로 그렇게라고 해석하듯이 앞에 있는 것을 가리켜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면적, 그렇게 넓은 지역. 그럼 이 앞에는 뭡니까? 넓은 지역, 넓은 면적 나와야 되는데 이거 면적 얘기입니까? 지역 얘기입니까? 전혀. 여기는 전혀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죠? 바로 넓은 면적, 넓은 지역 얘기라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Territory 나오는 stretch, 영토가 많은 stretch from the Mediterranean basin입니다. 바로 뭡니까?
뭡니까? 지중해 유역에서부터 말이죠. 어디로 뭡니까? Parts of Great Britain 대영 제국의 북쪽에 있는 대영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뻗어나갔다. 그리고 흑해로 뻗어나갔다. 동해로 뻗어나갔다. 자, 이렇게 돼. 동쪽으로 뻗어나갔다. 이렇게 돼 버렸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영토가 이 정도로 뻗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렇게 넓은 면적, 그렇게 넓은 지역 이렇게 표현했다. 충분히 대시되고 있는 말이 요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근데 내가 일부 친구들하고 여러분들 통화를 해봤는데 이걸 못 잡은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than large. 그럼 바로 뭡니까? CA로 되어 있는 거. 4번 아니면 바로 뭡니까? 3번이 돼버리네요. 그죠? 4번 아니면 3번 CA 이렇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럼 뭐가 앞으로 올까요?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는 바로 뭡니까? 주어진 문제. All civilization rely on government administration, perhaps on civilization. No civilization better. 이걸 exemplify this than ancient R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문명 얘기를 했죠. 그리고 the word civilization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문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봤어요. 문명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맨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명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문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유산의 길을 묶어라. 자, 문명 나오게 돼버리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라틴어로 언급하고 있고 라틴어란 이런 성격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BCA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바로 이겁니다. 자, 마지막 20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을 살펴보시게 된 말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비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불이법은 빈칸 뭐라 그랬습니까? 주제와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 그리고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주변에서 힌트 찾아라. 주변의 힌트라는 것은 동의어나 반의어를 찾아봐라. 그리고 보기의 어조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기 어조는 여기서 볼 것이 사실상 없네요. 전부 다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핵심어가 뭘까? 유니파이드냐, 다이내믹이냐, 아니면 thoroughout이냐, throughout, 뭐 히스토리라고 볼겠죠. accurate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전부 다 다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파이냐, 다이나믹이냐, 아니면은 히스토리냐, 아니면 액큐리시냐,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주변에서 이거와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 뭔가 들어있는 거 보셔야 되죠. 물론 문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거시기 합니다만은 저는 단순하게 말이죠. 단순하게 진짜 이것만 보다. 그러니까 and 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문제 출제하시면 and를 마시라 오화로 연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놓고 빈칸 빼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각 리소스입니다. 각 자료들을 결합해요. 그리고 과학을 연구해요. 어떻게 연결하겠습니까? 결합해서 어떻게 연결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합과 연결되는 건 바로 뭡니까?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결합하면 하나가 되겠죠. 그죠? 결합하면 하나가 되겠죠. and. 결합하면 하나가 되겠죠. 합치면 하나가 되겠죠.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요렇게 말입니다. 만일에 이게 안 보였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앞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바로 뭡니까? integrating 요겁니다. 통합하다라는 얘기죠. 통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는 coordinate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통합하다, integrating.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integrate란 단어와 unify가 동의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여러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by ing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by ing를 쓰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특히나 하나의 학문 속으로 하나의 학문 아래로 모든 걸 통합한다 그랬어요. 모든 걸 통합한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모든 걸 통합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합해버렸으니까 바로 유니파이드가 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돼버리죠. 그리고 빈칸 채우기 결국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제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핵심을 찾으라 그랬죠. 핵심은 반복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 문제는 또 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솔직히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도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좀 보시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난 50년간에 걸쳐서 모든 하위 학문입니다. 하위 분야입니다. 하위 학문입니다. 디서플린이 학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심리학의 모든 주요한 학문들이 점점점 더 분리되었습니다. 서로 말입니다.
서로 못했다고요? 분리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로 합쳐서 보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올라가서 아이솔레이트로 보는 거죠. 서로 점점 더 분리가 되었습니다. 교육이 말이죠. 점점 더 전문화되고 말이죠. 좁아지면서 보는 눈이 좁아지면서 말이죠. 서로 점점 더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말은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제는 어떻게 봐라? 하나로 봐라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로 봐라.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통해서도 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로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바로 뭡니까? 통합하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인테그레이트입니다. 인테그레이트 여기도 나오고 있죠. 인테그레이트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컬래버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히어런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묶어주는 거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요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인테그레이트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통합, 바로 존엄을 보는 겁니다. 네, 20번은 의외로 틀린 친구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바로 지방직도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국가직을 설명드린 이유, 특히 불이법, 비교적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접근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직도 바로 이런 방식이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소중하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꼭 뒤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 설정해 드린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셔서 그대로 따르셔서 지방직에서는 더욱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지방직 좋은 결과 소식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